여섯 번째로 인사 올립니다.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관계에 비전과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박용환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5번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5가지 원시적 명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약속드린 대로 마지막 6번째 결론부에 해당하는 전략과 대안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을 앞에 모시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통일과 외교 전략과 정책에 몸 담았거나 몸 담고 계신 분들이거나 전문가들 혹은 학자들, 담당 언론인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현재와 과거 정부의 교훈을 모두 공과 비판한 뒤 수렴한 통괄적인 통일 전략과 로드맵이 존재합니까? 또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지역별 계층, 연령, 직업, 성별을 비월하여 전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통일 정책과 통일 교육을 마련하여 펼쳐오고 있습니까? 그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에게 있습니다. 이승만 외교 전략은 세계 2차 대전의 역사와 한국 전쟁의 성격은 물론 미국의 외교 전략과 소련과 중공, 북한 공산주의를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은 정전협정 체결장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공 청년들을 석방하며 목숨을 걸고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외교 전략은 분명히 민족주의에 입각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극비리의 핵무력을 개발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죽었습니다. 김대중 대북 포용 정책은 비핵 한반도 북한 친미 국가 노선 전환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이념 통합 정부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과 숨소리까지 공유하며 신뢰감을 유지하고 중국, 소련, 일본 지도자들을 설득했고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남한 중심으로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 세 지도자의 역사는 시대 정신이란 끈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통괄된 역사적인 해안과 탁월한 역량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승만 없는 박정희도 박정희 없는 김대중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의 통일 외교 전략을 교훈 삼아 벤치마킹하여 따르고 있는 정권이 있는가요? 먼저 거울 속에 내 얼굴부터 들여다보지요. 노무현은 김대중의 대북 포용 정책이 비핵 한반도 북한의 친미 국가화 전략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의 강압 외교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반도 핵 안보 주권인 육자회담 주도권을 중국 후진타오에게 내줬습니다. 육자회담 주권은 한국 노무현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한국의 국가 생존 안보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당했습니다. 이명박의 친미 정책은 역사 철학과 국제관계의 통찰력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와는 달리 이명박 정권은 민족 자주성을 완전히 결여한 숙미 일방주의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2차 핵실험을 당했습니다. 박근혜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던 박정희의 외교적 유연성은 차치하고 북한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강대국 편승주의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당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의 한미 동맹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전략 외교 궤도를 이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 고도화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을 통괄하여 계승하지 못하면 한미동맹도 민족 자주라는 단어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한반도와 북중관계의 역사를 모두 읽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딜레마를 미중 패권 전쟁의 인화점으로 삼았고 2019년 말 현재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인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선평화 경제협력론, 단계적 협상론 등은 모두 종속 변수 내지는 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의 핵심, 핵 전략의 요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좌우 이념에 입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은 모두 시대정신과 실사구시와 실용에 입각했습니다. 이념에 입각하면 좌파 정부는 이승만, 박정희를 일본 아베 정부보다 더 혐오하고 우파 정부가 선다면 김대중을 김일성보다 더 증오하게 될 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이라면 이들 세 지도자들은 모두 그 스타일은 다르지만 모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당면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중국의 안보에 대한 한국 안보에 대한 경제 공격, 일본의 경제 공격 등은 모두 미중 패권 전쟁 과정에서 한국이 밥이라는 인식 때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력을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제일 먼저 경악할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근본부터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없습니다. 그 다음 경악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알고 보면 중국몽과 1대1로의 완결점이자 또 다른 시작점은 한반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더욱더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북한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남북 관계는 영구 분단되고 북한의 살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그러나 제3명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핵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나 집권 여당 혹은 정치권에서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핵 단추도 없는 미국 핵을 들여올 수도 없습니다. 핵 우산이란 북한 핵을 자동적인 인정하게 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오로지 한국이 자주적 안보 역량을 위해 핵무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국민 토론, 국민 논쟁, 나아가 국민 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노무현 정부 때 김현정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처럼 말입니다. 한국 국민 5천만 모두가 핵무력 박사와 통일학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 논쟁, 국민 논란, 국민 토론이 전개되면 남한의 안보 시스템은 핵체제 전쟁 안보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시진핑이든 북한 김정은이든 미국 트럼프든 극단적으로 한국을 압박한 뒤에 초래되는 자가당착의 외교적 실패를 그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반도 그것도 남한의 핵무력 독자 개발 및 보유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들은 모두 남한의 핵개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 대한국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지식인 여러분, 오직 국민운동뿐입니다. 핵무력 독자 개발 및 보유론의 공론화 그리고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이 길이 진정한 자주안보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핵무력 전쟁의 공포감을 벗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공감을 일으켜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력 개발 및 보유를 위한 국민 여론과 운동의 길입니다. 고맙습니다.